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마약사건, 성범죄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많이 사건 진행하는데 최근에 결과 나오는 것들 보면 음주운전 세 번째 걸렸는데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의 법무법인 유한 SJ 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이동현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주문에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신호를 받고 있던 차량과 살짝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거 교통사고까지 난 사안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8% 굉장히 높게 나왔죠.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거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아도 무방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A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등을 요청드린 한편 피해 차량 운전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A씨한테 요청드린 반성문이나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번에 하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 위 내용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로 매우 높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라고 하지만 다만 다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외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가지고 형을 정한다 해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운전 3번, 4번 적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도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인데 정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음주운전 재범 이상 저질러서 적발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처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잘 대응하니까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양형자를 준비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저같이 교통 관련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제가 보면은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있다,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돌려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